여러분, 귀신 이야기 2입니다. 귀신 이야기 1에서는 귀신이 주로 집에 어디에 있고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두 타입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귀신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이 있고 외모는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밖에 이제 집에 말고 밖에 주로 어느 장소에서 서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증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상생활 속의 문제와 어떻게 사람과의 그 영의 존재로 인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귀신은 첫 번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럼 첫 번째, 귀신이 말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은 원래 사람으로 살다가 지금 육체가 기한을 다해서 영이 뜬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람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귀를 무서워하고 귀의 존재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굉장히 사람을 굉장히 미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말은 못하는데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고 사람이 하는 목소리를, 사람이 하는 한 문장 정도 있잖아요. 짧은 한 문장 정도를 흉내낼 수는 있어요.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왜 영화에서도 보면 어떤 영화에서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실제로 귀는 목소리를 흉내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것처럼 막 교란시키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소리를 내냐면 웃기도 합니다. 굉장히 크게 깔깔깔깔깔 하고 막 웃어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나오는 장소는 일단은 집 같은 경우, 집이 굉장히 음의 어떤 결정체라 했잖아요. 집이 어떤 덩어리인데, 집에 일단 방에 공간에 각각의 4개의 모서리가 굉장히 음기가 많은 공간이고, 음기가 많은 곳에 집에 서식을 하는데, 그 음기가 많은 곳을 가구로 배치를 해서 잘 음기를 잡아준다 하였는데, 그 가구 뒤쪽에서 주로 서식을 해서 잠깐 체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모서리랑 문 앞이랑 집에 화장실이 굉장히 음기가 많아서 화장실에서 서식을 하고, 그리고 천장에서 서식을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럼 집 말고 바깥에는 없나는데, 바깥에 얼마나 많겠어요. 바깥에도 그런 음의 결정체가 있는 공간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흔히들 영화관이랑 노래방이나 노래 연습실에서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영화관과 노래방이 소리 파장이 강한 곳이라 그래요. 소리 파장이 강한 곳이라서 그 소리 파장 안에서 서식을 하는 겁니다. 서식을 하고, 저도 막 노래방을 막 그런 노래방 말고 동전 노래방을 자주 가는데, 동전 노래방이 범상치가 않아요. 기운이 이렇게 산뜻하게 퍼져나가는 기운이 아니고, 굉장히 은기가, 동전 노래방이 굉장히 기운이 범상치가 않아요. 그 다음 모텔입니다. 모텔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자고 빠지고 모텔에서 자고 빠지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기운을, 다양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텔에서 왔다가 굉장히 많은 기운들이 순환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모텔에 일단 모텔 천장에 기가 있고, 그리고 병원입니다. 병원은 음기가 많고, 병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많이 울고, 그런 부정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부정 에너지가 많은 곳이고, 특히나 병원에는 병원에 많죠. 굉장히 화장실에도 있고, 어떤 그런 입원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떤 기들이 있고, 그리고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장에 웬만하면 가지 마라 하지만 안 갈 수는 없지만 가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갔든 지 얼마 안 된 영들은 못 받아들인 거예요. 분명히 이 우주라는 넓은 공간에서 영이 각각의 음양의 원리에 따라서 각각의 돌아가야 할 자리와 어떤 기한이 있었으면 분명한 기한을 가지고 어떤 공간에 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은 이제 떴을 때 너무나 가기 싫은 거죠. 가기 싫어서 그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자신과 기운이 비슷한 사람한테 서식해서 달라붙어서 따라옵니다. 장례식장은 웬만하면, 특히나 체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운기가 많은 사람이죠, 가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다입니다. 바다와 강이 굉장히 서식하기 좋은 곳이에요. 냉기가 많고, 여기 햇빛이 잘 든다라고 하면, 기는 해를 싫어하잖아요. 해를 견딜 수 없어 하죠. 거기에서 서식체를 형성할 수 없죠. 그래서 굉장히 해가 잘 안 들고, 그런 음습하고 음기가 굉장히 극에 달한 곳 있잖아요. 물이 잘 안 빠지고, 물이 들어와서 잘 안 빠지고, 순환이 잘 안 되고, 나무도 많이 없고, 그러한 굉장히 외곽에 있는 물이 많은 그곳에서 잠식을 해서 서식을 하고, 깡깡한 곳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종류는 어떤 기들이 있을까? 한국에 이제 어떤 기들이 있을까? 네, 첫 번째는 수살기입니다. 수살기는
이제 아시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비물리로 지금까지 이 시간 중에서 비물리로 넘어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저는 물리의 세계에 살았지만 저는 비물리로 넘어갈 뻔했던 기간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어요. 물에 정말 빠졌는데 튜브를 끼고 있었는데 둥둥둥둥둥 떠내려갔는데 정말로 그 물 안에서 알 수 없는 손길이 정말로 잡아당기는 그런 굉장히 강한 그런 잡아당기는 힘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물에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울산의 모 바위였습니다. 굉장히 멋진 바위인데 그 밑에 강이 굉장히 깊은 강이고 막 소용돌이 치고 일반 사람이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들어가서 나 수영하고 온다면서, 거기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수영하고 온다면서 들어가서 연쇄적으로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한 열댓 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경우. 그리고 또 모 강입니다. 모 강에서 깊은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얕은 곳인데 3명이 동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음기가 많고 굉장히 그렇게 음산하고 그러한 기들이 많은 곳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영 중에서 많이 알려진 태아령과 아이 귀신이 있습니다. 태아령과 아이 귀신이 있는데 일단은 기가요. 영들이 죽기 전에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죽기 전에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니까 그 죽은 연유로 그 죽음 마지막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진짜 그런 영들은 얼굴이 정말로 엉망이에요. 얼굴이 막 정말로 많이 안 좋은 막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 얼굴이 그렇게 된 영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영이 있어요. 굉장히 멀쑥한 깔끔한 영이 있는데 그 깔끔한 영이고 분명히 얼굴이 있고 모습이 있고 성별이 있고 누구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수호령입니다. 수호령은 누구에게든지 있다 했습니다. 수호령은 누구에게든지 있고 보통은 가족이고 A라는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알려줌으로써 가이드를 해주는 영적 가이드고,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다른 그런 영들 있잖아요. 그냥 모르는 영이고 막 안 좋은 몰골을 하고 있는 영들은 굉장히 힘들게 하고 교란시키고 사람의 양기를 많이 빨아먹는 영이고 수호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죽기 전에 입었던 옷, 상복을 입고 있거나 그리고 흔히들 헷갈리는 게 저승사자를 본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나 저승사자 봤는데 하지만 저승사자는 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습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 없고 어떤 상징이고 표상이고 검정색 도포나 천을 휘두르고 있어요. 굉장히 길쭉한 남자로 추정되지만 정확하게 남자는 아니고 남자로 추정되는 어떤 상징입니다. 저승사자도 어떤 가이드입니다.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기한이 끝났다, 이 물리의 세계에서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가 바로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는 하나의 어떤 상징이고 검정색 천을 휘두르고 있고 얼굴이 없습니다.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영들이 왜 찾아오는 이유는, 영이 찾아오는 이유는 너무나 그 미련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서식을 굉장히 안 좋은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서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와, 특히나 수호령의 같은 경우는 어떤 장면을 계속 보여줍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수호령은 긍정적인 영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어느 지경이 되면 이러한 영들을 다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될까요? 일단은 체질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체질이 굉장히 그거를 이미 너무 찬 거, 손도 차고 몸도 차고 발도 차고 몸에 차서 얼어붙을 것 같은 그거로 찬 체질이거나 반대로 몸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전체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매우 뜨거운 체질인데 거기에 적합한 그것을 풀어낼 기운이 내가 갖고 있는 기운 중에서 너무나 약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내 기존의 체질을 더 심화시키는 시기에 그게 치닫습니다. 굉장히 찬 체질인데 금수대운으로 얼음 대운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기운에 다른 양기를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그 기운이 굉장히 비대화되게 됩니다. 왜 카르마 얘기할 때 카르마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원인이 되어서 나라는 신체 나의 행동 특성의 원인이 돼서 그러한 결과물을 낳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응당해야 하는 의무가 카르마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카르마입니다.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차게 되면 너무나 따뜻하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 목의 기운을 너무나 좋아하게 반대로 그 기운을 원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걸 원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너무나 간절히 염원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자꾸 애착하게 되고 그런 물건을 자꾸 내가 그걸 너무나 바라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근데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현실 속에서. 체질이 너무 문제가 있는 거 너무 찬 거예요. 그럼 내가 현실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이 물론 힘들지만 또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밤 되면 그 카르마가 더 심해진다 했습니다. 찬 체질이 극에 달하게 되고 밤에 되면 그 나의 카르마는 비대화돼서 굉장히 그 상태가 나의 업이 굉장히 팽배해진다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질상의 어려움으로 그게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게 양기가 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음기로 전환돼서 비물리의 세계로 자꾸 가야 할 증상들이 계속 일어난다 했습니다. 계속 연가장애가 일어나고 내 기운이 너무 많아져서 음기로 다시 전환이 되어서 집안에 있는 온갖 부정 에너지가 기들을 잡아 당기게 되고 내가 밖에 어디를 다녀도 거기에 있는 특정 공간에서 주는 에너지를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데 내가 그 기운을 쫙 다 받아들이게 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고 그 건강적인 부분에서 다른 기운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이 매우 팽배해지게 되면 부정 에너지를 다 끄집어 당기게 되고 여기서 더 최악인 게 기문까지 열려버리게 되면 기문이 쉽게 절대 열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몸을 연결하는 끈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쌍으로 두 개가 열리게 되면 몸이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냥 모든 것에서 문제가 생기고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 원인을 모르겠다 할 때 여러 가지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그걸 상의할 데가 없어서 점집으로 갑니다. 점집에서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이러한 증상이다. 근데 그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맞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뚜껑이 두 개 열린 거예요. 여러 어려움에. 그 영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겠죠. 굉장히 많은 기들이 달라붙고 뚜껑이 열렸고 건강적으로 큰 이상이었어요. 만약에 간담, 소장의 이상이었어요. 그럼 몸이 안 돌아가겠죠? 그럼 그 음기가 팽배해져서 모든 기운을 흡수하게 되고 모든 기운을 잃게 되고 건강적으로 굉장히 큰 이상이 오게 되고 일단은 호흡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고 특정 장기에 이상이 온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일상적인 언어가 안 됩니다.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고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물론 그 카르마가 원인인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사람한테 하고 그런 거 아니고 의외로 또 오히려 반대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막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거기서 오히려 역이용을 당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서히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한까지 가는 과정이 어떤 기운이 안 돌게 되고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상태를 눈치를 챕니다. 뭔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태가 되게 되고 특정 용신에게 너무나 특정 사람에게 이 사람이 힘든 사람이 계속 특정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 사람을 완전 그 사람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러면 그 반대편의 사람이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금전 요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금전 요구를 받게 되는 거. 그리고 금전으로 친다고 하는 게 신병 증상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신병 증상의 첫 번째입니다. 금전적으로 요구를 받게 되고 계속 돈으로 요구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의 약점이 보여서 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이 사람이 많이 안 좋아도 일을 다 맡아서 합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한테 계속 일을 시킵니다. 시키고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일을 다 덤태기 같은 거 다 씌우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냅니다. 근데 이미 상태가 너무나 점점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용신을 계속 집착하게 된다 했잖아요. 너무나 좋아하게 되고 그러한 마음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그 사람한테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의 소문을 나쁘게 내버립니다. 근데 이미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카르마상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상한 건 사실이잖아요.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해 보이니까 다 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
뭔가 이상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한테 덤태기를 씌우고 계속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칸에서는 성추행, 남자들이 성추행을, 그 사람을 타겟으로 성추행을 합니다. 굉장히 예쁘고 블링블링하고 좋은 기운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겠어요. 어디인가 모르게 안 좋아 보이고 굉장히 아프고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지경까지. 이게 다 신병 증상입니다. 금전 요구, 어디 가도 일 덤태기 씌우고, 불명예, 욕 바가지로 먹게 되고,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다 알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증상에서는 그게 다르게 되면 여러 가지 이 증상이 신병 증상입니다. 자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 어려움, 뭔가가 다 안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영가장애와 어떤 영적인 부분과 건강적인 부분, 에이카르마에서 원인이 된 건 맞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안 되게끔 하고, 신체적인 증상에 그건 계속 몸이 까렵게 되는 증상이에요. 계속 몸이 까려운데 왜 까려운지 모르겠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한쪽 몸의 기운이, 음기가 팽배하게 돼서 몸이 계속 까려운 거예요. 뭐가 자꾸 기가 자꾸 내가 뿜고 뱉지를 못하게 되고, 자꾸 뭐가 이렇게 내가 자꾸 흡수하게 되니까 몸이 계속 가려운 거고, 가렵고 특정 부위가 매우 아픈데 원인을 모르게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 부위가 찬 체질이 비대화되거나 뜨거운 체질이 비대화되게 됨에 따라서 다른 기능이 잘 못 쓰게 되는 거죠. 다른 기능이,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하게 돼서 팔이 굉장히 아프거나, 원인을 모르게 팔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그렇게 계속 원인 모를 통증을 호소를 하지만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을 해도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게 오행상의 문제와 기의 문제와 기순환의 문제와, 그리고 그러한 카르마상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어떤 부분이 순환이 안 돼서, 기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 대인 문제, 금전 문제, 일을 할 수도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고착되게 되면, 최악의 극의 상태가 이르게 되면 이제 막 그런 거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걷는 것도 힘든 거예요. 걷는 게 힘든 게 한쪽 부분이 너무나 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서서 똑바로 일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말을 못 나누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아파서 그렇게 대화를 못 나누게 되고, 그 고통을 안으로 삭히고 고통을 뺄 길이 없게 되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고민을 상담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점집을 가는 겁니다. 그때 점집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제 왔다,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할 상태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게 되면 거의 인정을 하고 받게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든지 굉장한 고통, 또 뭐든지 그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는 조금 더 확답을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지만, 본인이 압니다. 이 모든 것에서 문제가 일어났고 본인이 이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정말로 내가 신을 받아야 되냐의 기로에 섰잖아요. 정말로 그런 증상 때문에 몸도 아프고, 그런 모든 것에서의 사람과 대화 안 되고, 이런 게 증상이 고착화됐을 때, 딱 두 가지로 갈렸을 때, 본인이 알았을 때, 그 상황에서 영도 계속 고이는 상태잖아요. 그 상황에서 많이 알게 됩니다, 정보를. 왜냐면 많이 보여준다 했잖아요. 영이 장면을 많이 보여줘요.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짜 딱 사람을 봤을 때, 내가 A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단서 없이 또 그 사람의 어떤 신상을 알게 된다거나, 내가 딱 그 사람 봤는데 그 사람이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거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거나,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카르마,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게 읽혀지고, 그 사람의 임신수나 직업 변동수나 그 사람의 건강수나 그 사람의 앞길이나 미래가 내가 정확하게 두세 가지가 읽혀요. 정확하게 두세 가지가 아니라도 한두 가지가 내가 정확하게 읽히는 상태가 굉장히 확신이 강한 거예요. 내가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그게 또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따라 다른데, 그런 상태라면 점집을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몸으로, 내 몸으로서, 내 몸직성이, 몸이 내가 이미 신체로 점을 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근데 두 번째 또 헷갈리는 경우에, 똑같은 증상, 이거 다 안 되고 건강 안 되고 점집 가니까 받으라 해. 근데 내가 느낄 때 내가 촉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떤 거를 다른 사람이 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그것을 근거로서 내가 동그라미냐 X냐를 얘기를 하고 그냥 내가 촉이 좋은 거, 내가 조금 감각이 좋은 거, 그냥 느낌상으로 그런 것 같아라고 드는 거는 정확하게 읽혀지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촉이 좋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신체에 촉이 좋은 건 맞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있다 할 경우에는 악을 쓰고 노력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받아도 못해요. 점이 안 나와서 운영을 못하고 점을 못 보는 상태라서. 그런 경우는 예술가입니다. 영이 고이고 이런 경우는, 영이 고이고 그냥 촉만 좋은 경우는 잘 찾아서 뭘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쪽으로 내가 많이 노력해서 손으로 계속 풀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그렇게 풀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이 지경까지 기문이 잘 안 열린다는데, 기문이 열린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문이 열리게 되는 원인은 일단 신체상의 원인이 되었잖아요. 신체 장기상의 원인이 있었고, 이미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지경까지 가는 원인은 이미 명이 없었습니다. 태생적으로 명이 너무나 약한 겁니다. 태생적으로 타고난 명이 너무나 없어서 그런 여러 수에 휘둘려서 그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열렸을 때 그랬잖아요. 두 가지 케이스로 갈렸을 때 진짜 내가 입에서 점사가 나온다. 그럼 저 점집을 운영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악을 쓰고 노력해서 건강 다시 되찾도록 악을 쓰고 정말 토를 하고 구토를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예술가의 자리를 잡아야 되고 예술가로서의 자리를 잡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세 번째는 정말 기적적으로 내가 간담 소장 기능이 고장나서 그렇게 막 응기 여러 가지의 연가장애 막 그런 걸 겪었잖아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연도에 특정 연도에 간담 소장 기능이 거짓말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로 거짓말처럼 그것이 털어져요. 그 증상이 털어지고 굉장히 산뜻해지고, 그리고 대운수도 한번 바뀌잖아요. 큰 환경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수가 거짓말처럼 좋은 환경수로 바뀌면 이 증상들이 거짓말처럼 소멸이 되기도 합니다. 소멸이 되기도 하고, 소멸이 길게 소멸이 안 될 경우에 양갈래에 나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영을 보게 되는 이유와 영들의 어떤 영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영의 어떤 종류와 주로 어디 있는지와, 그리고 영이 왜 찾아왔는지, 그리고 왜 영이 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렇게 지속이 되게 되면 그거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요소인가, 두 가지의 케이스 양갈래로 나뉜 경우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된 애초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